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대기환경기사, 산업기사에 대한 수업을 하게 된 최영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기란 과목은 어떤 것인가 보면은요, 우리가 환경 과목에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은 자연생태보건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목은 5가지지만 마지막에 얘기했던 자연생태보건은 우리 환경보다는 조경분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일단 4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수질, 대기 이랬을 때 세 번째는 폐기물, 네 번째 소음진동, 5번째 자연생태보건. 그러니까 자격증에는 현재 환경 카테고리에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5번째 내용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거는 조경 분야하고 좀 가깝습니다. 밀접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 학생들이 많이 공부하진 않고요. 일단 자격증은 주가 뭐를 위주로 하느냐? 수질, 대기 위주로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환경 공부하러 왔습니다 하고 학생들이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환경이요? 그래 무조건. 그래서 환경이 뭐냐 했더니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수질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에서 한 70% 정도는 학교에 대한 수업 내용들이 수질 위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환경하면 수질을 떠올리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20, 30%? 30%까지는 대기 쪽이 좀 강세인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은 대기는 좀 어렵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또 하나가 대학에서도 이 대기 파트는 전공을 하시는 전공 교수님보다도 일단 시간 강사가 많은 편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재미없다, 어렵다는 인식이 많이 갖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같이 수업을 하신다면 대기는 재미있는 과목이고 자격증 취득도 보다 쉽게 하실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몸소 느끼실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질이란 과목과 대기란 과목이 있을 때 이 수질은 그 선호도도 보면 여학생, 남학생 비율에서 요새는 여학생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질과 대기가 거의 남학생이 주가 많았었는데 요 근래는 수질도 여학생이 많아지고 대기가 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아주 7대3 비율이 됐다가 지금 6대4, 때에 따라서는 5대5까지 이렇게 대기에 대한 공부를 하신 분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러면 이 수질이라는 과목은 자격증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을 했다고 했을 때 그거는 법으로 또 이 폐기물에 대한 일도 겸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질 자격증 있으신 분들이 그 다음에 폐기물을 공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보다는 오히려 수질과 대기 쪽으로 이렇게 짝을 맞추시는 게 조금 더 취업처가 폭이 넓다는 거. 그러면 수질의 수처리 과정에서 마지막 찌꺼기를 가지고 폐기물 처리로 들어갔거든요. 예전에는 수질 과목에 들어갔던 내용들이 1992년에 요게 폐기물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과목으로 빠져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 분야는 요거와 또 폐기물을 또 연결해서 가지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기에서 열 관리에 대한 열 폐수 그럴 때는 그 열 효율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는 오히려 그거는 이 폐기물에서의 열 효율이 대기 분야에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질과 대기를 갖고 계시는 것이 조금 더 폭넓게 취업처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공부도 다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수질에 대한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은 폐기물도 법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요 대기에 대한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폐기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에 대한 자격증을 가졌다 하면은 수질 쪽이나 대기 쪽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폭넓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대기와 수질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기에 대한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산업위생기사에 대한 자격도 겸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건안전관리자로 해서. 그래서 예전보다 좀 폭넓게 대기가 쓰이고 있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공부함에 있어서 조금은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로 본다면 수질이 한 7,000명에서 8,000명 사이가 되고요. 거의 이제 8,000명에 가깝고 있고 대기도 5, 6,000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에 대한 것이 대기하고가 3분의 2는 거의가 수질이고 3분의 1이 대기 쪽으로 좀 진행하는데 그게 조금씩
수질에 대한 개념으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학생들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공부 자체가 어렵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고 텔레비를 틀면 환경 쪽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여러분이 많이 익숙했던 건데 그걸 이제 공부라고 하니까 조금 어렵게 이제 보는 시각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하면서도 이러이러한 분야를 제가 예를 들을 때 주변에서 많이 보는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번째에 해당하는 소음 진동은 같은 환경 카테고리에 있는데 요거는 오히려 수질 대기하고 조금 다르게 요거는 각 대학에서 기계과 학생이라든가 물리과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십니다. 환경 쪽에서는 소음이 조금 환경과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지만은 이 진동 분야를 환경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 분야는 기계과 학생이라든가 또는 물리과 학생들이 조금 쉽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 환경 이해 학과 학생들에서도 이 소음 진동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수질과 대기 쪽으로 일단 수질을 따신 분은 오늘 이 시간부터 대기를 따면서 쌍기사에 도전하시고 또 대기를 오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따셨다가 수질에 대한 기사까지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1년에 기회는 3번이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이 전반기가 3월에 있고요. 중반기가 5월에 있고 후반기가 8, 9월에 있습니다. 또 10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8, 9월을 본다면 이 수질이 3월, 5월, 8월 얘기한다면 대기는 3월, 5월, 9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1, 2, 3, 4 4번의 시험에서 수질 3번, 대기 3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에 대한 내용을 포커스를 갖다가 대기 쪽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대기에서 공부를 기초를 갖다 잘 다져 놓으시면 또 수질을 공부할 때 그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일단 오늘이 대기가 처음이라 하신 분이 대기를 공부함에 있어서 한 80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자. 그러면 수질을 공부할 때는 40 내지 50시간만 필요하십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냐면 대기에서 이미 단위나 기초 과정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질을 쉽게 접근하시는 거고요. 또 수질의 공부를 먼저 시작하신 분이 대기를 공부하고자 한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80시간의 수질이 필요하면은 대기도 40 내지 50시간만 투자하시면은 자격증을 쉽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얘네들의 연관성이고 그 강의의 기본을 깔아주는 시간이 오는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기는 이 수질과 같이 자격증을 취득함에 있어서 취업처를 봤을 때 어디가 좀 넓으냐 하면은 현재까지 수질에 대한 자격증 취득 인원이 대기보다 많습니다. 또 취업처도 대기보다 수질이 많아요.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수질의 자격증을 따셨다면 수질의 업체도 그 정도 되고 대기가 3분의 1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점차적으로 위해가스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대기에 대한 또 필요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취업처도 좀 더 넓어졌고 근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이게 사람을 채용하는 데서 조금 줄여주고 또 근근히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경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다 어려울수록 자격증 취득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2개 이상의 자격증을 갖는다면 취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수질을 하신 분들은 대기 쪽으로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대기도 첫 시간이 됐을 때 취업처도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수질 대기가 많이 땄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일단은 선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기가 3분의 1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조금 더 많이 하나보다는 2개의 자격증을 따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일단 오늘 수업이 대기이기 때문에 이제 대기라는 과목은 뭐로 인해졌는가 한번 찾아봅니다. 첫 번째 대기 오염 개론. 그 다음 2번째 대기 오염 세 번째
그러면 지금 여기가 대기 이렇게 쓰겠죠. 이게 큰 대자잖아요. 큰 기운을 갖고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대기가 이 앞에다가 대기원 개론, 대기원 방지기술, 대기원 공정시험기전 이렇게 썼으면 수질의 경우는 여기 수질오염, 수질오염, 수질오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과목으로 이루어지고 어디가 차이가 있냐? 이 5번째 과목이 연소공학이 대기라면 수질은 상하수도 대기 됩니다. 그래서 과목 이름 하나만 바뀌는 거고요. 앞에가 수질에서 대기, 대기의 수질을 바뀌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이제 대기니까 이 개론부터 연소공학까지 한 과목당 20문항씩 5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사의 경우 100문항의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산업기사라고 하는 것은 80문항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요거는 초대조리죠. 2년제 대학, 요거는 4년제 대학. 또 우리가 기능사를 따고서 산업기사를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산업기사를 따시고 나서 기사를 보는 분도 계시게 됩니다. 일단은 그 과목이 됐을 때는 80문항과 100문항이고요. 예전에는 기사라는 것이 1급이라고 그랬어요. 산업기사는 2급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 대한 수업을 하다 보면 환경 쪽에 대한 것에 환경기사 1급, 환경기사 2급 아직도 그렇게 쓰는 그 책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이렇게 기사는 우리가 1급에 해당할 때는 기사라 불러주고 그 다음에 산업기사를 한다. 그래서 공부의 차이가 한 과목, 연소공학이라는 분야의 차이만 기사, 산업기사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5과목제에 해당하는 연소공학은 기사에서만 시험 보지만 우리 대기 배우시는 친구들은 기사, 산업기사 구별이 별로 없어요. 그게 뭐냐? 이 연소공학이 산업기사에서는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 나온다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할 때 빠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 과목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로 들어가요. 대기업 방지기술. 그러다 보니까 방지기술에서 적게는 4문제, 많게는 8문제. 이게 연소 쪽에서 시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할 때 같이 배우시면서 이 산업기사는 난이도가, 깊이가 아주 세세하게 물어보고 좀 어렵게 물어볼 수 있지만은 기사 같은 경우가 산업기사는 그런 문제를 다 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이거는 반드시 기사 학생들은 하시고 산업기사는 안 해도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전체 5과목 중에서 어느 과목이 쉬우냐? 그래서 상담을 이제 오프라인 강의하면서 학생들이 상담을 해보면 저는 외우는 건 자신 있어요. 계산 문제는 도통 못하겠어요. 계산기는 샀는데 쓸지도 몰라요. 이러신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모르더라도 합격을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가 있지만은 주관식에 있어서는 거의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걸 왜 해야 되느냐? 근데 실무에서는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이 어렵다고 했던 분들이 상담하면서 어렵다는 분들이 강의를 듣고 나서는 오히려 계산 문제가 많은 게 좋은데요 하는 얘기를 바뀌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기본적인 수업을 잘 이해를 하셨다면 어려운 걸 다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급하니까 어려운 거대로 막 외워버렸어요. 계산도 외워버려요 학생들이. 근데 잠깐 바꿔버리면은 그걸 응용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하고 수업하는 시간은 기초부터 수업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받기더라도 여러분들이 거기를 다 풀 수 있는 그 실력까지 올려드리는 수업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외우는 거는 뭐가 되냐면 대기업 개론, 대기업 공정시험 기준, 법규 요 3과목 거의 이론적으로 외우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 중간중간 계산 문제도 있긴 하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론이 많이 차지하고요. 그럼 첫 번째 대기업 개론이라는 것은 얘는 전부 과목이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방지기술에 해당하는 것도 들어가고 지금 여기에 써있는 공정시험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도 또 이론적으로 좀 들어가고 법에 대한 것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목이 대기업 개론이다. 개짜, 10개짜. 이론을 연다는 얘기야. 오염에 대한 이론을 열어 들어가다 보니까 오염은 어떻게 배출되고 그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시험 방법의 기준에 의해서 그럼 법의 제재를 받으려면 그 시험 기준에 대한 농도에 대한 배출량 기준, 뭐 환경 기준 그걸 벗어났더라. 이제 그런 과정까지가 전부 연관성 있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요 개론 시간이 제가 수업 비중에서 많은 시간이 할애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도 조금씩 설명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본 과목에서는 여기 이미 기초를 했기 때문에 조금 수업 시간들이 빨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목 5개 중에서 치중하는 거는
1차 객관식 시험에서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공부하는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빨리 따고 싶어 하는데 거의 준비하는 기간이 산업기사 기사 똑같이 필답형은 한 2개월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 실기는 3주나 4주를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총 한 3달 정도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또 빠르게 한 달 안에 붙기도 합니다. 조금의 노력을 더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첫날 참석하시고 마지막 날 참석하고 시작과 끝이 좋았으니까 결과도 좋지 않겠느냐? 공부 중간에 한 게 없어요. 그 친구들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지지 않고 열심히 강의를 듣고 그 내용을 하루하루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복습하라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이 그날 배웠던 거를 한 번 정도 읽어보고라도 수업을 참석하신다면 굉장히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이 오랜 시간을 지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이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방 싸고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또 오고 가방 싸고 갔다가 또 오고 그러면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수업은 예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복습. 그날 배운 거 그날 정도 앉아서 단 20-30분이라도 복습을 하신다면 그 새겨지는 것이 오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잘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이 수업 내용 자체에서도 조금 외우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외워놓고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연상하는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우시지 않고 조금 재미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잘 따라온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5과목에서 기사산업기사 100문항 중에서 국가시험은 60점이 되면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0%라고 해서 보면은 몇 점이 나와요? 60개 맞아야 되겠죠? 여기도 60%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6하기가 얼마야? 48개. 그래서 문항수로는 100문항에서 60문항만 맞춰도 합격이 되고요. 또는 80문항에서 48개만 맞춰도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점수 60점, 90점보다도 그럼 60점 맞으나 90점 맞으나 자격증이 똑같아요. 실기까지 패스를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카트라인선에 간다 못 떴더라도 실기에서 잘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외우세요. 몇 개라도. 법 외우는 거 20문항. 이게 20문항, 40문항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나머지 한 서너 개씩 말다 해도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외우는 거 잘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연소공학과 방지기술 이 두 과목은 계산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요 근래는 또 연소공학이 계산 문제가 뭐 대여섯 문제로 줄었어요. 예전에는 12개, 10개 그 이상씩의 계산이 많아서 계산이 약하신 분들은 요 과목에서 점수가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이제 근래는 또 이론적으로 많이 또 치중하니까 어쨌든 간 이론적이든 계산적이든 간에 첫 번째 1차에서 잘 배워주면 계산 문제를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기초 잘 받아 놓으시면 2차가 들어갑니다. 이게 1차 필답형, 선택형이라고 하죠. 지금은 1번부터 4번까지. 예전에는 가나다라, 지금은 1, 2, 3, 4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2차는 실기라고 얘기를 해서 학생들이 시험을 2번 보는 줄 알아요. 1차 시험 하나, 2차 시험 하나. 그게 아니라 환경은 3번을 시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2차 실기가 뭐로 나왔냐? 첫 번째 주관식이라 해서 필답형이에요. 뭐뭐에 대해서 쓰시오. 뭐뭐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쓰든가 계산하든가 빈 종이에다가 써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게 60점이 됩니다. 그래서 주관식 60. 그 다음에 분석 실험. 이게 40점. 합이 100점이잖아요. 국가시험은 다 뭐라고요? 60점이 합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 문제 너무 어렵다고 골똘히 뭐 이렇게 고랍할 필요가 없어요. 고랍할 필요가 없이 정 안 되면 좀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잘 봐놓으셨다가 여기에서 주관식 시험이 10문제에서 13개, 14개, 뭐 12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봐서 우리가 10문항의 시험이 있다고 하자. 그럼 하나당 몇 점이에요? 6점이죠. 6점에 10번을 곱하기 10을 하면은 우리가 60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격증은 6점이 되면 합격되는데 요 주관식을 다 맞고 분석 실험을 안 갔어요. 그래도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라도 빵점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관식 보시고 실험도 참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 10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우리가 6문제를 맞았을 때가 60점 만점이 되죠. 그런데 10문제에서 만약에 3문제를 맞았다고 하자. 그러면 3, 6은 18이 되죠. 우리가 분석 실험을 아무리 잘해도 40점이 딱 끝이기 때문에 40 더하기 18 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개를 맞으면 당연히 떨어지지만 4개를 맞았다고 하자 하면은 4, 6이 얼마나 돼요? 24점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10개에서 6개가 틀려요. 4개만 맞아도 합격할 수 있는 게 뭐 때문에 되냐? 이 때문에. 분석 실험이 여기다 40점인데 우리 40점 못 맞고 38점을 맞았다. 또는 36점을 맞았다 해도 어떻게 돼요? 60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97년이래요. 1997년.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죠. 그때 처음으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그것도 전반기 아니라 후반기에서 실험을 보게 했는데 그때 실험은 지금하고 달라요. 시료 채취 장치를 다 그려야 되고 이름을 써놔야 되고 또 전혀 관계없는 공정시험 기준에서 별로 쓰지도 않는 내용들의 공식도 갖다 집어넣고 그 공식의 뜻을 쓰고 그래서 굉장히 좀 난해한 게 첫 해 나오다가 두 번째까지 이제 그렇게 출제되다가 첫째는 그림을 그려라, 두 번째는 그림 그리고 이름을 찔러서 넣어라 이렇게 나오다가 그것도 안 되겠다. 이제는 아예 그런 건 안 나오고 이런 우리가 이 1차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주로 방지기술과 연소공학 부분에 대한 내용이 80%가 주관식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개론, 또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공정시험 기준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를 잘 해놓으면 실기가 쉬운데 1차에서도 뭐를 잘 해놓으면 계산 문제를 잘 해놓으면 실기는 거의 합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실험 36점 맞아도 합격을 한다 그랬죠. 그럼 실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합격을 해야 하시죠? 그래서 안 해봤지만 또 저희가 운영하는 이제 학원 같은 쪽에서도 오셔가지고 직접 실험을 해보시면 이 기능이기 때문에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 점수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30점 이상은 무난하게 다 가져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격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대기 같은 경우도 합격률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최종 실기만 봤을 때도 한 70% 이렇게 나옵니다. 70, 80%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10명이 보면 떨어지는 애는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1차에서 일단 걸르면 합격하신 분들이 2차에서는 누구 때문에? 분석 실험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1차에서 20문항씩에서 60문항에 합격을 하셔서 2차를 갔다면 이게 주관식은 주로 방지기술과 연소공학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짬짬이 공정시험도 나오고 법규에 대한 기준치도 쓰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거는 1차 하면서 감소하니까 머릿속에 오래 남아서 실기할 때 자동으로 떠오르게 되고요. 대신 이제 분석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4가지 항목을 보게 됩니다. 그 4가지가 첫 번째, 우리가 황산화물이 있다고 하자. 황산화물에 대한 분석 방법에 대해서 2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정시험 기준에서 배우실 거고요. 중화적정법, 침전적정법. 그래서 다 뭐가 써있어요? 적정법. 그래서 뷰렛이라는 기구를 놓고 시약을 떨어뜨려서 색깔이 변했을 때 그 숫자를 읽어가지고 답을 대입하시는 과정이 됩니다. 그거가 적정법으로서 2개가 되고요. 두 번째, 암모니아. 인도페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들으시면 다 낯설잖아요. 인도페놀법이 뭐야? 수업하면서 다 배우십니다. 네, 저는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금방금방 떠오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염화수소. 티오시안 또는 치오시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티오시안산 제2수용법. 그래서 이 명칭은 3개예요. 근데 첫 번째가 뭐해서 2개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방금 전에 적정법은 뷰렛을 넣고 시약이 집어넣어서 흔들어서 색깔이 변색되는 걸 갖고 찾아내는 방법이라면 얘네 둘은 흑강강도법이라서 기계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만들어서 조제한 시약을 갖다가 빛을 투과해서 읽어준 값으로서 찾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실험은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 방금 전에 했듯이 요거가 태도 점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준비물 다 가지고 하셔야 되고 또 대기는 구두 테스트가 있습니다. 실험하면서 감독관이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실험 장치 배열하세요. 그리고 얘가 뭐냐 그런 것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수업 시간에 다 배우십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항목이 시험 보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 보는 기간 동안 첫 회 시험이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있다 그랬죠? 그 시험 동안에 2가지가 돌아갑니다. 뭐 중화가 나왔다, 인도가 나왔다 하자 저번 시험에서 그 다음에 2회차에서는 침전이 나오고 TOCI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침전과 인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조합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4개의 시험은 다 할 수 있도록 배우고 시험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결과는 기다렸을 때 다 자격증이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쥐어진 자격증을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일단 사업체 가시는 거 원하시겠죠? 나는 싫어요. 공무원 할 거야 하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공무원은 필수가 또 뭐예요? 자격증 있으셔야 됩니다. 가산점의 혜택이라는데 그거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신 분 자체들이 이미 시작할 때, 스타트할 때 자격증 필수로 갖고 계시고 또 자격증이 9급, 7급 있었을 때도 다 뭐예요? 산업기사만 있으면 가능하세요. 그러고 나서 더불어서 정보처리 같은 경우가 또 가산점으로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 기본 가산점이라는 자격증은 갖고 계셔야 돼요. 없으면 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자격증 하는 생각 가산점 있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없으면 이미 떨어지는 거라는 거. 차라리 그거는 시험 봐야 다른 사람들의 대수 몇 대 비율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 올려주는 거니까 자격증 없이는 시험에 준비를 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자격증 따시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어떤 직종을 할 것인가 취업을 할 것인가 조금 고민하셔서 우리가 공무원을 갈 때도 필요하고 산업체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또 방금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하나보다는 2개를 또 업체들이 선호하십니다. 왜냐? 동일한 학생이 동일하게 졸업을 했는데 한 친구는 자격증이 3개 있어요. 한 친구는 없어요. 시간 활용을 어떻게 잘했느냐 거기서도 여러분의 시간 싸움을 잘한 친구가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 공부는 조금의 투자로 여러분들이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세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우리가 영어에 투자한 돈이 많고 시간도 많아요. 근데 그게 눈에 띄는 변화는 없어요. 그죠? 안 하면 잊어버리고. 근데 자격증은 3개월 빡세게 공부한다 그러죠? 능발대나 빡세게 공부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1년에 3개 정도 다 취득하시는 학생들도 계십니다. 저희 학생들도 얘기 잘 듣고 3월달, 5월달, 8월달 이 3개를 갖다가 수질되게 폐기물 이렇게 다 따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5월이라고 하는 중간 부분은 학생들의 경우는 중간고사고 또 일단 업체에 다니신 분들은 또 5월에 이렇게 행사가 많아요. 그죠? 결혼식, 경조사가 많아요. 그런데 참석하다 보니까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하십니다. 그래서 5월을 시험 안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일단 1년 중에서 제일 많이 보는 때가 언제라는 얘기야? 겨울방학이죠. 기간이 길잖아요. 그죠? 겨울방학에 공부해서 3월달에 치중합니다. 거의 60% 이상이. 60에서 70%가 3월달 시험에 도전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5월달은 한 10%, 20%? 많이 보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여름방학, 학생들의 경우는 여름방학이잖아요. 또는 또 기업체에 준비하시는 거 근무하시는 분들도 올해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도전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내가 어느 쪽에 속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자기의 필요한 때 좋은 결과가 있으시도록 열심히 또 저와 함께 같은 한 배를 탔으니까 모든 분들이 강의를 듣으신 모든 분들이 자격증을 따셔서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고의 강의로서 최선으로 노력을 해서 여러분한테 보다 쉽게 전달하여서 여러분이 자신있게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의는 이렇게 1차, 2차가 진행되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단위 환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목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진행되고 나서 이제 수업을 딱 처음을 할 때 계산 문제에 대한 수업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당하는 게 오늘 수업하는 가장 기본 강의 단위도 많지 않습니다. 그 한 5가지에 대한 단위를 왔다 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줄 아시는 거 그 능력만 가지시면
이제부터 시작할 때부터 저는 외우는 것만 자신 있고 계산은 포기했어야 했던 분들도 계산이 재밌어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마음을 열고 자신 있다는 말, 할 수 있다. 그럼 되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다. 어렵다고 했지만 할 수 있다 해서 예전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대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태어난 지 늦게 태어났으니까 지금 수업 듣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이 바쁘셔서 이제부터 수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이 시간부터 잘 따라오신다면은 대기 굉장히 쉽게 접근해서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잠깐 뒤에 여러분과 같이 단위원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